글로벌 비트 출발합니다. 오늘은 체린 앵커와 함께 조금 더 일찍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와 함께 외신 헤드라인까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미국 증시 일단 한 주의 첫 시작은 혼조세로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CPI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시장에 상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차, AI 할 것 없이 다양한 이슈들이 또 산적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 주목할 만한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체린 앵커와 함께 먼저 짚어보시죠. 네, 이번 주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오늘도 관망 장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출발은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아침 10시쯤 전해졌던 연준 부의장, 필립 제퍼슨 부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탄력을 잃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퍼슨은 인플레이션이 완화할 때까지 지금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시장은 정말 금리 인하에 민감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은 인플레이션 추이에 달려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나오게 될 CPI 그리고 PPI 물가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관망 장세가 나타난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만이 0.3%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21% 하락했습니다. 어제까지 8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다가 9거래일 만에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 지수 흐름만 놓고 보면 시장이 좀 재미없다, 지지부진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3대 지수 모두 지난 3월에 기록했던 장중 최고가로부터의 격차가 1%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히트맵을 열고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잔잔한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인텔, 애플, 테슬라 좀 환하게 초록불을 켜주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는 하루였습니다. 그나마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가 기술 섹터였는데요. 애플 상승 덕분이었습니다. 많은 관심 속에서 오픈 AI의 스프링 이벤트가 오늘 개최됐습니다. 여기서 오픈 AI는 기존의 GPT-4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더 빠르고 성능도 개선이 된 GPT-4o라는 플래그십 제품을 런칭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이 4o를 사용하는 모습을 직접 시연을 해줬는데요. 사람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오픈 AI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데모 영상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 이벤트에서 제일 궁금했던 거는 그래서 아이폰에 탑재가 되냐 마냐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발표가 오늘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음 달 열리게 될 애플의 개발자 회의죠. WWDC에서 관련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늘 애플의 주가는 이 이벤트와 함께 2% 가까운 상승세를 시연했습니다. 그 이유는 월가의 스타 애널리스트죠.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 이 오픈 AI와 애플의 협력이 애플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줄 것이다. 그만큼 무수히 많은 수익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커멘트를 전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밖에 기술주 내에서 반도체 테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의 주가가 오늘 2%로 반도체 테마 내에서 아웃퍼폼을 하는 움직임이었는데요. 투자 운용사인 아폴로와 투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110억 달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5조 원 정도 되는 규모에 달하는데요. 아일랜드에 공장을 짓기 위한 자금을 조달받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몇 주 안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에 인텔의 주가는 2.2% 오르면서 30달러 선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테마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 0.5%
0.58%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HSBC 측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50% 정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탄력을 좀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은 바클레이즈 측의 목표가 상향 소식이 있었는데요. 20%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오늘 1.45%의 플러스 123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한편 업종별로 봤을 때 최근 주간 단위로 보든 월간으로 보든 분기 기준으로 보든 가장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는 업종이 바로 유틸리티 업종입니다. 국내 서학개미 분들께서는 참 재미없다고 느끼시고 좀 관심이 없으신 업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AI 전력 수요에 따른 수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BTIG 측에서는 지금 또 새롭게 주목해볼 만한 업종으로 유틸리티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면 경기 방어 섹터를 보자, 여기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인데요. 경기 상황이 어떻든 간에 좀 굳건하게 잘 버텨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업종입니다. 아직은 시장에서 리스크 온, 즉 위험 선호 심리가 조금 살아있는 분위기지만 이 위험 선호 심리가 조금 사그라들고 나면은 그때 진가를 발휘할 만한 업종으로 경기 방어주를 선택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밈 주식들이 다 함께 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021년이었죠. 약 3년 전쯤 게임스탑의 랠리를 촉발시켰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유저 아이디가 로링 캐리라는 유저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레딧에서 게임스탑 랠리를 촉발시켰던 바가 있었는데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레딧에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잠잠했던 밈 주식들을 다시 한번 건드려줬습니다. 게임스탑의 주가가 오늘 장중 110%까지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공매도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10억 달러 이상 손실 규모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펀더멘털에 따른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밈 주식 투자는 언제나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게임스탑뿐만이 아니고요. AMC 엔터테인먼트, 로빈후드, 레딧 등 여타 밈 주식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다음 특징주로는 솔라 엣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스퀘하나 투자 의견 중립 하향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올랐습니다. 솔라 엣지 역시도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많은 종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밈 주식 랠리에 살짝 편승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5% 상승하면서 52달러 선 터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좀 많이 빠진 데 따른 상승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항공주들인데요. 오늘 미국 증시에서 항공주들이 일제히 오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HSBC에서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해준 덕분이었는데요. 국제 여행 수요 증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이런 커멘트를 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모두 올라갔고요. HSBC 측에서는 델타 항공을 선호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국의 반도체 제조사죠. 암홀딩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제지 니혼게이자의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암홀딩스가 내년도에 첫 AI 반도체 출시를 준비 중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소프트뱅크의 CEO는 현재 약 64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고려 중이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었고요. 대량 생산 시점은 내년 가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암홀딩스의 주가 역시 오름세를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간밤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외신 헤드라인 이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CPI, P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물가의 한 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AI 빅 이벤트가 산적해 있는 AI 이벤트의 한 주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스타트, 오픈 AI가 끊어주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외신 헤드라인은 역시 오픈 AI의 새로운 AI 모델
챗 GPT 4.5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AI 모델의 경우에는 챗 GPT 데스크톱 버전과 함께 공개가 됐는데요. 정말 놀랍다, 마법 같다라고 표현했던 샘 올트먼의 말에 얼마나 부응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픈 AI가 현지 시간 13일 보고, 듣고, 말하는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오픈 AI의 미라 무라티 최고 기술 책임자는 이날 라이브 행사를 통해 GPT-4o 옴니라는 이름의 이 새 AI 모델을 공개하며 시연했습니다. GPT-4o는 텍스트 위주로 대화했던 기존 모델과 달리 이용자와 실시간 음성 대화를 통해 질문하고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AI 모델입니다. 새 모델의 o는 모든 것의 옴니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모델은 이용자 질문에 곧바로 답을 제공하며 GPT-4o의 응답 시간은 최소 232밀리초, 평균 320밀리초로 이는 인간의 응답 시간과 비슷하다고 오픈 AI는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이 영화 어벤져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사용하는 자비스 모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번에 새로운 모델이 공개가 되고 나서 마치 자비스를 연상시키게 하는 새로운 모델이 공개됐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들은 점차적으로 사용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시연이 되는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겠지만 오픈 AI가 보여줬던 시연 영상은 상당히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크 첸이 말을 했듯이 GPT-4o는 사용자의 감정을 인식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놀라웠는데요. 여러 가지 속도적인 개선면이나 응답 시간이 빠르고 또 정확하게 답변이 나온다라는 것은 모든 LLM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라는 점에선 동일하겠습니다만 이 감정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긴장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상당히 그 화자에 대해서 진정시켜주는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었던 새로운 모델이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비디오, 오디오 기능 향상 2배 빠르고 가격은 또 절반이다라는 세부 사항까지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나아가서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GPT-4o가 다른 LLM 텍스트와 비교했을 때 텍스트면에서의 성능 평가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느냐? 이 진한 분홍색 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PT-4o가 기타, 제미나이라던가 라마3라던가 다른 LLM 모델에 비해서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앞선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을 오픈 AI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장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픈 AI가 메타, 구글과 비교했을 때 오디오 번역 성능은 어떻냐라고 따져봤을 때도 역시 오픈 AI가 상당히 앞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선을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GPT-4o, GPT-4 옴니 모델의 성능입니다. 구글과 메타에 비해서도 상당히 뛰어난 성능을 자랑을 하고 있고 이제는 오디오와 비디오를 이용한 LLM 활용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오픈 AI인데요. 내일 또 구글의 I.O. 행사가 자리하고 있죠. 구글의 부담감이 상당히 클 것 같아 보이는데 오픈 AI에 필적할 만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또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체린 앵커가 설명해 주었습니다만 ARM이 자체 칩에 대해서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AI 관련 투자 계획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됐던 하루였는데요. 소프트뱅크 그룹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의 반도체 설계 기업 ARM, 암홀딩스가 내년을 목표로 인공지능 반도체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암홀딩스는 AI 반도체 사업부를 설립하고 내년 봄까지 시제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생산은 2025년 가을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양산 체계가 구축되면 AI 반도체 사업이 분사돼 소프트뱅크 산하에 배치될 수 있으며 소프트뱅크는 이미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TSMC 등과 협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AI 전용 반도체 개발을 목표로 미국 엔비디아처럼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팹리스 형식으로 2025년 봄 시제품을 제작해 같은 해 가을 양산 체제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RM은 반도체 개발에 필요한 회로 설계도를 이미 엔비디아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양산 체제가 확립된 뒤에는 해당 사업 부문을 암홀딩스에서 분리해 그룹 산하에 두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각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자체 AI 칩을 선보이겠다라는 구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암홀딩스까지도 그 대열에 올라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암홀딩스의 경우에는 기존의 라이센스 매출을 통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려왔는데 이 부분에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었죠. 이를 타개할 방법이 결국 자체 AI 칩에 있다라는 손정유 회장의 포석이 깔린 걸로 풀이가 됩니다. 과연 실제로 2025년에 양산을 한 뒤에 엔비디아와 같은 아성을 누릴 수 있을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또 하나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주 메이저 언론사에서 나온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체크 정도만 해보시면 좋겠고요. 미디어텍과 엔비디아가 AI PC 프로세서를 개발한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 보시면요. 메타는 또 이번에 새로운 하드웨어 출시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탑재한 이번엔 AI 이어폰을 개발할 것을 고려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디인포메이션의 단독 보도로 보도가 나온 내용입니다. 비전 프로에 이어서 이번에는 카메라를 탑재한 AI 이어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일단 이렇게 들어서만은 좀 구상이 잘 되지 않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또 세상을 놀라게 할지 메타의 구상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이번엔 프랑스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유럽 쪽은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40억 유로가량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12억 유로가량의 투자를 해서 새로운 인프라를 깔아주고 그에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 각각의 확장성을 가지기 위한 포석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자금 지출, 투자 내역도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간밤에는 전기차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무려 4배가량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기존에 부과되던 모든 수입차에 대한 관세 2.5%에 더해서 100%까지 더해지면 102.5%의 관세가 추가로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리비안을 포함해서 중국 기업들, 중국 전기차 기업들도 함께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왜 그랬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상향한다는 방침을 이르면 14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등의 폭탄 관세를 부과할 방침에 따라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 종목들도 상승이 나왔는데 관세로 인해 주가가 타격을 받지 않은 이유는 미국 내 자동차를 판매하기보단 유럽과 동남아시아가 주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등에 폭탄 관세를 부과할 방침인 가운데 중국이 중대한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네, 사실 올 들어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영 기지개를 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한 사이클이 이미 돌았고 그에 따라서 수요 둔화가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5거래일간의 주가 추이를 보게 되더라도 상당히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면치 못했던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건데요. 상승폭은 리비안이 9.11%로 가장 컸고요. 루시드가 5.64%, 중국 전기차 기업이죠. 샤오펑이 5.05%, 또 다른 중국 기업 리오토도 1.16%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2.05% 상승이 나왔는데 테슬라와 별개로 최근에 다른 여타 전기차 기업들 심지어 파산을 신청했던 전기차 스타트업도 있었죠. 이런 모습과 비교했을 때 이런 관세 부과 조치가 오히려 전기차 기업들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그렇다면 어떤 카드를 꺼내들어서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을 하게 될까요? 월터 블룸버그의 X글을 캡처를 해왔습니다. 중국 당국이 중국 기업들의 엔비디아 반도체 구매를 좀 축소했으면 한다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확인이 된 바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중국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나하나 취할 수 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중국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 비트코인, 금 가격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유가는 간밤에 1%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79.12달러 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금 유가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배경에는 수요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나아가서 비트코인 가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1에서 2%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63,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매물이 좀 대규모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지금 월가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금 가격과 은 가격, 구리 가격까지 함께 보시죠. 금은 1% 넘게 빠지면서 2,335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구리 가격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2.3%나 또 추가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구리 가격 관련주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